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이란 에너지의 형태가 변하더라도 개의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바위, 절벽에 있는 바위를 자유낙하를 시킨다라고 했을 때 초기 그 포텐셜 에너지가 10kJ이고 운동 에너지는 0이고 델타 Z만큼 자유낙하 했을 때에 포텐셜 에너지는 7kJ로 줄어들고 운동 에너지는 3kJ만큼 증가를 하는데, 이때 그 초기 상태의 총 에너지는 10kJ이고 자유낙하하고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의 총량도 10kJ이기 때문에, 따라서 에너지의 형태가 계속 그 운동 에너지로 증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법칙을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으로 알 수 있고, 또한 이러한 그 감자를 우리가 뭐 가열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가열을 함에 의해서 들어오는 열량을 5kJ이라고 하고, 하면 이러한 감자를 우리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면 감자의 그 에너지의 변화량은 5kJ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열량이 들어오고 나가고, 또한 일량이 다음과 같이 어떤 축동력에 의해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개내로 에너지가 출입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개내의 어떤 에너지 상태량은 우리가 알 수는 없고, 이러한 열과 일의 출입에 의해서 에너지의 변화량을 알 수 있는 것이 연력학 제1법칙으로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그 이러한 예시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그 손실은 고려를 하지 않고 들어온 양만큼 그 나가면 그 변화량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연력학 제1법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5kJ이 열량이 들어오고 들어왔는데 3kJ의 열량이 나가고, 축동력은 6kJ이 들어오고 어떤 나가는 일량은 없다라고 했을 때 전체 총 들어온 에너지의 양은 15 플러스 6은 그 21이 되게 될 것이고, 나간 열량은 3kJ이기 때문에 들어온 에너지에서 나가는 에너지를 빼면 뭐 당연하게 이 개 내의 에너지 변화량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18kJ의 에너지 변화량이 개 내부에서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력학에서 다루는 것은 주로 일량과 열량, 그리고 질량 유동을 다루게 되고, 그 학부 과정에서는 우리가 어떤 개방계는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주로 다루는 것은 열과 일의 출입에 대한 그 개의 에너지 변화량을 다루게 되게 되고, 이때 우리가 열과 일은 에너지의 형태가 다른 것인데, 우리가 결국은 개의 에너지의 변화량을 계산을 하려면 둘의 어떤 관계를 알아서 그 계산을 해야 되므로, 이러한 그 줄이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실험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를 매달아서 이렇게 이 부분을 상하로 이동시킴으로 인해서 이쪽 부분이 회전을 하게 되고, 이러한 어떤 그 물속에 들어간 이 그 교반기가 회전을 하게 함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축동력에 의한 그 기계적 에너지를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이제 이 물 속에 우리가 온도계를 통해서 이제 온도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열량의 변화량을 알 수 있게 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실제 이러한 장치에 있어서 만일에 이쪽을 우리가 개라고 보면 이제 외부와의 뭐 열 교환은 이제 없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최대한 어떤 단열을 시켜서 이제 주위와의 열 교환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줄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이제 다음에 환산식을 얻었고, 이때 이제 칼로리라는 것은 우리가 열량에 대한 단위고, 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에 대한 단위인데, 물론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정밀하게 계산을 해서 이제 나온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1칼로리는 이제 4.186줄이라는 이제 환산식이 이제 성립을 하게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환산식은 이제 문제에서 이제 칼로리로 주어진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제 줄로 주어진 경우도 있고, 이제 최종적으로 뭐 칼로리로 결과값을 계산을 하라고 하든지, 이제 줄로 계산을 하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환산식은 이제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개 내에 어떤 전체 상태량에 대한 에너지의 총량을 알 수는 없고,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어떤 일량을 개 내로 에너지를 출입을 시키거나 이제 열량을 출입을 시킴에 의해서 이 개 내의 어떤 에너지 변화량만을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에너지 변화량에 대한 공식은 이제 다음에 들어간 에너지에서 나간 에너지를 뺀 것이 이제 전체 개 내의 에너지 변화량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어떤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어떤 과정에 있어서의 에너지 변화량이라는 것은 이제 최종 상태 에너지에서 초기 상태 에너지를 이제 뺀 값이 또한 개 내의 에너지 변화량이 되게 되고, 이제 이를 우리가 뭐 나중 상태를 2라고 하고 초기 상태를 1이라고 하면 이제 E2-E1으로도 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 내의 에너지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 내가 아니고 이제 개의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이제 그 시스템 자체가 이제 움직이는 것까지 모두를 고려를 하면, 결국 이 개의 에너지 변화라는 것은 이제 에너지 변화를 델타 E라고 하면 이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플러스 이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플러스 이제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우리가 전체 에너지 변화량을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게 되고, 이때 이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또한 이제 비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에다가 질량을 곱해준 값이고, 이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이제 2분의 1 m v 제곱에서 이제 v2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마찬가지로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도 우리가 mgz에서 이제 z의 변화량으로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을 고려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제 개 자체는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이제 스테이셔널리 시스템, 즉 이제 고정계라고 하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이제 0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에너지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결국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부 과정에서 다루는 시스템은 주로 이제 스테이셔널리 시스템이 되겠고, 따라서 이제 대부분은 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우리가 이제 고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그래프는 이제 사이클 과정을 나타낸 것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사이클에 있어서는 이제 어차피 한 바퀴를 도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돌았다라고 하면 이제 초기 상태와 나중 상태의 에너지는 동일하게 되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델타 E는 0이 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어떤 밀폐계라고 하면 이제 열과 일의 그 추리만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네트 그 Q와 네트 W는 결국은 이제 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열량과 일량의 차이가 결국 델타 E인데, 델타 E가 0이 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Q네트와 W네트가 같은 값을 가진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 즉 이제 사이클 과정에서는 이제 열량과 일량이 결국은 같게 되게 되고, 이때 우리가 네트의 개념을 도입하면 결국 이제 W네트는 W네트 아웃이고, 이제 Q네트는 Q네트 인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할 수 있게 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이제 단위 시간당으로 고려를 하면 이제 도트를 붙여서 이제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네트 아웃과 네트 인에 대한 것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 에너지 전달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어떤 개방계에 있어서 이제 개방계는 계속 계 내부가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컨트롤 볼륨을 설정을 해서 이제 컨트롤 볼륨 상에서 이제 열과 일의 출입과 이제 질량 이제 유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고려를 하게 되게 되고, 이때 이제 우리가 그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이제 E in 마이너스 E out은 결국 우리가 열과 일의 출입에 있어서 이제 들어오는 열 빼기 나가는 열 플러스 이제 그 들어온 일량 빼기 나가는 일량, 그리고 들어온 그 질량 유동 에너지 빼기 이제 질량 유동 나가는 질량 유동 에너지로 이제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때 우리가 이제 밀폐계로 그 가정을 하면 이제 밀폐계는 질량 유동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그 소거가 되게 되어서, 따라서 이제 Qin 마이너스 Qout, 이제 원래는 플러스 Win 마이너스 Wout인데 이때 이제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면 이제 Wout 마이너스 Win이 되게 되고, 이때 이제 Qin 마이너스 Qout을 우리가 Qnet in이라고 하게 되고, 이제 Wout 마이너스 Win을 이제 Wnet out이라고 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공식이 우리가 밀폐계에 있어서의 이제 연력학 제1법칙 공식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아래 첨자 네트인과 네트아웃을 보통은 이제 생략을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도 이제 표기를 할 수 있게 되게 되고, 결국 이 식의 의미는 이제 열과 일량의 차이가 결국 이제 전체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그 정상 상태로 고려를 하면 이제 다음에 식들이 성립을 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Q는 이제 Q 닷 그 델타 T가 되게 되고, W는 W 닷 델타 T가 되게 되어서, 이제 만일에 어떤 뭐 단위 시간당 그 뭐 열량이라든지 단위 시간당 일량, 즉 이제 뭐 단위 시간당 일량은 우리가 어떤 동력이나 그 뭐 일률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이러한 Q닷은 어떤 열 전달률이 되게 될 것인데, 이제 어떤 그 열과 일이 이제 단위 시간에 대한 변화율로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경과한 시간을 곱해주면 이제 그때 정상 상태에 있어서의 그
그 열량이나 일량이 이제 계산이 되어진다라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때의 그 델타 E는 이제 ddt 델타 T로 이제 표시를 할 수 있게 되게 되고, 이때 이제 에너지의 단위는 이제 킬로줄이나 뭐 칼로리, 킬로칼로리 등의 이제 단위가 되게 되겠고, 이제 Q-나 W-은 이제 와트나 킬로와트로 이제 표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강체 탱크 속에 이제 어떤 유체의 이제 초기 내부 에너지의 값이 800kJ이고, 이제 이러한 100kJ의 축동력을 받아서 이러한 그 날개가 회전을 함에 의해서 이제 그 100kJ의 일량이 이제 개 내로 들어오고, 다시 이제 그 500kJ이라고 하는 열량이 이제 주위로 그 개 외부로 이제 나갔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나갔을 때에 이제 나중 그 내부 에너지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인력학 제1법칙의 이제 가장 기본식인 E-in-E-out에 의해서 먼저 이제 들어온 에너지는 100kJ이고 이제 나간 에너지가 500kJ이기 때문에 일단 이쪽 부분은 그 100kJ 마이너스 500kJ이 되게 되고, 우리가 델타 E는 이제 델타 U 플러스 델타 KE 플러스 델타 PE에서 이제 어떤 개 자체가 이동을 한다라는 말은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만 고려를 하면 되게 되고, 일단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이제 U2-U1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델타 U는 U2-U1은 800kJ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이쪽으로 이항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나중 내부 에너지, 즉 이제 최종 내부 에너지 U2는 400kJ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그 문제를 잘 보시면 회전 날개에 저장된 에너지는 이제 무시를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즉 이제 회전 날개에 만일에 뭐 저장된 에너지는 우리가 이제 어떤 토크에 의한 그 뭐 관성력이 이제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러한 관성 모멘트에 의해서 이제 에너지가 이제 또 저장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경우는 이제 무시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제 20W 전력의 선풍기가 1.0kg/s의 질량 유량과 8m/s의 속도로 이제 공기를 순환시킨다라고 할 때, 이러한 내용이 이제 타당한지를 검증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 이제 정상 상태로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라고 되어져 있고, 먼저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어떻게 변환이 되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제 선풍기 그 이쪽 부분의 내부 모터에 이제 전기 에너지가 이제 공급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이러한 전기 에너지가 그 이러한 선풍기 날개가 회전함에 의해서 이제 축동력에 의한 기계적 에너지로 이제 변환이 되게 되고, 이제 이러한 기계적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이러한 선풍기 날개가 이제 회전을 하면 이제 결국 우리가 그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주위의 공기가 이제 유동이 발생을 하게 되어서 이제 공기의 유동 에너지에 의한 이제 운동 에너지로 이제 이러한 기계적 에너지가 다시 이제 변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각각의 에너지 변환에 있어서 우리가 실제로는 그 뭐 손실을 고려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연력학에서는 고려를 하지 않고
연력학에서 고려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력학 학부 과정에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이제 고려를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뭐 전체가 다 이제 전기 에너지가 전체가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기계적 에너지 전체가 이제 운동 에너지로 모두 이제 변환이 되어졌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정상 상태로 가정을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시간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 일정한 그 에너지 변화량을 이제 전체 에너지 그 변화량의 총량이 이제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지금은 그 일단 전기 에너지의 공급이 이제 220W라는 것은 이제 동력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이제 E in 마이너스 E out은 우리가 어떤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을 사용을 하지 않았던 경우고,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면 이제 E in 마이너스 E out은 이제 dt, 즉 이제 미분형의 그 에너지 변화량으로 표기를 할 수 있게 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정상 상태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에너지 변화량이 이제 0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들어온 에너지와 나간 에너지는 이제 같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그 에너지 전환 과정에 있어서 이제 100% 모두 변환이 되었다라고 하면, 결국 초기에 들어온 전기 에너지인 그 20W가 그대로 운동 에너지에도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그 전기 에너지로 공급된 동력이 이제 W 그 일렉트 인이라고 하면, 이제 이 공기의 유동 에너지, 즉 이제 운동 에너지는 그 M 그 KE, 즉 이제 그 질량 유동 곱하기 그 지금은 소문자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단위 질량당 운동 에너지인 비운동 에너지로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비운동 에너지는 이제 2분의 V 제곱이 되게 되고, 이제 질량 유동 m은 이제 1.0kg per sec로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결국 우리가 그 공기를 순환시키는 그 공기의 순환 속도가 이제 지금은 8m/s로 주어져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맞냐를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V는 우리가 미지수로 두고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V out은 그 이쪽 부분을 그 이쪽으로 나눠주고, 이제 2를 양변에 곱한 다음에 이제 루트를 씌워주면 이제 다음과 같은 공식이 되게 될 것이고, 이때 이제 그 20W는 결국 20J/S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20J/S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질량 유동의 값은 1.0kg/s, 뒤에 곱해진 값은 이제 환산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즉 이제 줄도 또한 뭐 뉴턴 미터이고, 뉴턴은 다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값을 환산해준 그, 그 단위 환산을 위한 그 환산값이 곱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혹은 이제 이 값을 곱하기보다는 줄을 앞서 막 설명드린 대로 이제 처음 뉴턴 미터로 환산하고 다시 뉴턴을 킬로그램 그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환산을 하면, 결국 이제 단위 환산 없이 그대로 이제 값은 곱해주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이제 6.3 미터 퍼 세크의 속도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8m per sec의 속도로 공기를 순환을 시킨다라고 했는데, 실제 공기의 그 유동 속도는 이제 유속은 6.3m per sec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타당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만일에 어떤 질량 유랑이 이 값이 나오는지를 검증을 하려면 8m/s의 속도로 대입을 해서 또 계산을 하면 되는데, 어차피 하나의 값은 고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질량 유동이 이만큼 나오는데 이제 당연히 속도가 8m/s가 안 나오는 것을 우리가 검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질량 유동을 뭐 여러분들이 다시 계산할 필요는 없고, 일단 이 가정이 이제 타당하지 않음을 이제 검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